오늘 오신 모든 분들도 혹시나 제가 강의하는 중에 궁금한 것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항상 그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이 주역이라는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역은 사서삼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사서삼경. 근데 그 제일 끝에 이제 역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경. 시경석의 역경인데 그 역경이 바로 그 주역인데 여기는 지금 안 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 태극기 있죠. 이 태극기가 바로 주역이다. 이렇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주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질병에 꽂히는 원리가 그 안에서 나온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상당히 힘든 경우도 많이 신을 수 있는데 주역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친다. 이런 것을 제가 오늘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다. 그러면 의사들 아주 유명한 분들 많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제가 강의하는 거는 주역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건강이 좋으냐. 모든 것을 주역을 기점으로 해서 강의를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원리인 음양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극의 원리다. 태극.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가 무국기가 아니고 태극기거든요. 태극기. 왜 태극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극도 쓰자고 위에 있죠. 까만한 게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무국이랍니다. 무국. 아무것도 없는 상태. 거기서 뭐가 나오면 태극이 나와요. 음과 양이 갈라지는 상태. 그 밑에 음양이 나고 음양 사상. 그 다음에 팔개, 음양 오해. 이렇게 전부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원리인데 왼쪽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토표가 됩니다. 그래서 무국이 있고 태극이 있는데 무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살이의 모든 것을 갖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집을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 박, 천다를 그릴 수가 있는데 마음이 있다. 마음. 이 사람 살면서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음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이러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죠. 모든 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뿐만 아니고 저는 주로 이제 노인대학교 하고 그리고 초등학생들 강의를 많이 했어요. 초등학생들 보고 귀신을 그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하면 거의 전부 손을 들어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 애들 보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림하는 막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자네가 그럼 귀신을 봤느냐? 귀신을 본 적은 없다 이거지. 그러나 상상을 하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귀신 이래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요. 그래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음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좀 들었을 거니까 마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하니까 확실히 나이가 들면은요 서로가 뭐가 있는가 나의 그 체면 누구 말대로 좀 우리 요 밑에 말하면 쪽팔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는데 애들이니까 전부 손을 그려요. 그래서 마음의 그림을 그려봐라니까 몇 명이 나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냐 하니까 하트를 그려요. 하트는 뭐냐면 남녀가 사랑하는 거다 이거지. 그럼 사랑을 그림을 그리려면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그립니다. 사랑. 그래서 이 세상 전부 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 하자면 사랑을 할 때는 마음을 한다 이거지. 그 마음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사랑의 표시고 조금 더 네가 한번 발전해봐라. 마음 어떻게 그리냐. 그러니까 마음을 그릴 때 동그라미를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동그라미 치고 조금 이렇게 별로네요. 마음이 조금 보면 빼딱 같습니다. 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요것이 마음이다. 꼭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음. 이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이거지. 선한 마음과 선하지 않는 마음. 우리에게서는 선과 악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주역의 사상에서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아니고 선하지 않는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무국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이제 갈라진다 이거지 이게. 그래서 요 이름을 갖다가 무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태극이다 태극.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
그래서 태극기가 된 거예요. 이 태극기의 원리 안에는 무슨 원리가 있느냐면 음과 양의 원리가 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양을 알면은 이 세상을 사는데 엄청나게 도움되는 것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강의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태극기를 강의한다. 그러면 뭐 하얀색은 외계 민족, 안 그러면 가로 세로, 그러니까 3대2다. 가로가 60이면 세로가 몇 cm냐, 뭐 이런 정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강의를 우리가 들었냐면 이 태극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거죠. 그런 교육을 또 실제로 하고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항상 우리가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태극기라는 것이 뭐냐면 우주자연의 법칙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 태극은 언제부터 생겼느냐면 옛날에 복귀시기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문왕 이래 됩니다. 그 족벌 따지면 6,500년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제일 그때 공자님이 짓게 생겼다. 그래서 복귀시하고 그다음에 문왕, 무왕 쭉 해가지고 이렇게 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족보가 있죠. 족보를 보면은 주역의 역사를 보면은 복귀시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분이 8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문왕이 계사를 만들고, 무왕이 효서를 만들고, 공자님이 10백을 만들었어. 한 권의 책이, 이 주역이라는 한 권의 책이 3,500년 동안에 걸쳐서 만든 책이 몇 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한 책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한 1년간 공부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3,500년 동안 4사람의 스님들이 모여서 만드는 책이 주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주역 강의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별로 시구득해요. 근데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와서 주역 강의한다면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주역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이런 분들도 상대성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주역입니다. 이거냐 저거냐. 이것이 이성으로 적시 있다. 이것이 상대성 원리. 그러니까 음과 양의 원리가 바로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제 P도 마찬가지죠. 혈액형이 A형, B형, C형, A형, B형, AB형, O형이 돼 있죠.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RH 있잖아요. RH 플러스 마이너스. 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는 양이고 마이너스는 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의 역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이제 옛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댕기고, 이 주역이라는 글자가 태극의 원리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음양학설이다. 그리고 사리의 철학서다. 이 철학서라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어요. 그 제일 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왕이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이번에 제 나라를 침범하고 싶은데 이번에 가면 성선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밑에 이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습니다. 신하들에게 물어보면 3명한테 물어봐가지고 2사람이 그래 오케이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전쟁터를 나가고, 그래서 전쟁 인생 처세학에 관한 책이 주역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주역을 가지고는 기록 판단, 또 기록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A냐 B냐 이 길이 좋냐 저기 좋냐 모를 때는 이 주역의 길을 빼가지고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철학가한테는 필요가 없고 전쟁한테는 필요가 없다.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내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정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역은 옛날부터 보면은 뭐 고려시대 때나 신라시대 때 보면 하이 소사이티, 좀 상류사회 사람들 치고는 주역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주역을 모르고는 좀 이렇게 뭐 그런 대로 아무렇게나 깬다 이런 소리를 갖다 이런 소리 못 한다. 그래서 뭐 율곡이뿐만 아니고 뭐 정약용, 정약용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이라면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그 아주 상세하게 그 일기책에도 보면은 주역을 갖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다. 그럼 내가 이런 작전을 한번 성공할까? 이래가지고 주역을 빼는 거예요. 주역에 딱 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 항상 보면 3가지. 그러면 좋다 하면은 그 방법을 작전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순신 장군 일기책에
주역을 면탁하고 나와 있을 정도로 옛날 사람들은 좀 상위 클래스의 사람들은 이 주역 공부를 일반적인 과목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런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하면 생각이 좀 의아할 수가 있는데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왜 쉬우냐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마의 모양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그러면 봄하고 여름은 양이 됩니다. 따뜻한 기운. 지금은 서서히 가을, 겨울이 오죠. 가을, 겨울은 춥다는 거야. 그래서 크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음과 양을 분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봄, 여름을 즐기니까 봄, 여름입니다. 봄, 여름은 양이 되고 이거는 가을, 겨울. 가을하고 겨울은 음이 된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이죠. 태양이 있다. 태양은 양이죠.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그 달이 있다. 태양이 있으면 달이고, 그 다음에 상과 가다. 모든 거는 상대성이다. 남자, 여자. 양입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그리고 이거는 여자다. 이렇게 풀할 수 있어요. 어린애가 있고, 어른이 있단 말입니다. 어린애들은 아주 명랑하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양적으로 뛰어다니니까 이는 어린이다. 이렇게 풀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어른이다. 이렇게 풀하고요. 착한가 착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럼 착한 것을 양으로 본다. 착한 선자, 착하지 않은 것 아까 말씀드렸죠. 불선이다. 이렇게 풀합니다. 집을 지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아파트를 지은다. 그럼 1층, 5층, 15층 있죠. 그러니까 1층은 땅의 기운을 많이 받으니까 따뜻하다는 거야. 그럼 요거는 보면 아래층. 아래층은 따뜻하다.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춥단 말입니다. 이거는 위층이다. 이렇게 풀을 합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색깔, 모든 것이 응하양으로 전부 다 분류됐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숫자도 마찬가지. 각 나라마다 전부 다 틀리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4자를 싫어하고, 미국 놈들은 7자를 좋아하고, 중국 놈들은 8자를 좋아하고, 각 나라마다 전통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고유의 숫자와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잖아요. 짐이 황제더라 하면서 입는 옷. 예를 들어서 그 옷은 함부로 입을 수가 없는 거라. 황색 옷.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특징이 전부 다 있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음과 양 서로가 반대가 됩니다. 좀 이렇게 보면 전기불이 와 있죠. 전기가 왜 와 있느냐? 음과 양이 마주치기 때문에 전기가 와야 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럼 일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친한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보십니다. 자,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돌아와가지고 본인하고 친한 친구, 내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친한 친구는 거의 가을 겨울에 태어난 친구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점쟁이들은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신자진이나 뭐 찌띠, 그다음에 뭐 원숭이띠, 용띠는 뭐 일궁합 좋다 하는데 그런 것이 실제로 보면 잘 안 맞아요. 그런 건 점쟁이들이 하는 그 말이고, 실제로 더 맞는 거는 뭐냐? 음양설이란 말이에요. 내가 봄, 여름에 태어나서 뭐 상대는 가을, 겨울에 태어나요. 자, 제가 겨울에 태어났어요. 겨울에는 상당히 춥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있어. 여름에 태어난 여인이 있고 겨울에 태어난 여인이 있다. 두 명 중에서 고를 때 누구를 고르냐? 인물 이런 거 보지 말고 이런 음양을 봐가지고 고르면 실패 확률이 상당히 적다는 거다 이게. 겨울을 만나면 안 되는 거지. 차홍을 만났으니까. 음과 양은 반드시 조화. 주역의 키포인트는 조화입니다. 조화가 조화. 조화를 잘 보면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조화. 숫자 적었네요. 조화. 모든 것은 조화. 음과 양의 조화를 잘 만든다. 이게 이제 공양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나이 많은 어른들은 집을 살 때 층수로 보면 몇 층에 사는 게 좋냐? 그렇잖아요. 나이 많은 어른들은 음이거든. 예? 음이니까 반대로 음과 양은 반대를 해야 돼요. 나이 많은 어른들은 집을 살 때 아래층에 살아라.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밑에 층에. 나이 많은 사람이 위에 층에 살게 되면 안 그래도 회학에서 서서히 이제 누구 말도 마탱이가 갈랐는데 더 헷갈려하는 거다. 이 원리가 음과 양의 원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인슈타인 말고 뒤에 이제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인터넷 치고는 나옵니다. 그 닐스 보어. 아주 보면 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때 이 사람이 가운을 이렇게 올라갔는데 가운 있죠. 가운을 입고 왔는데 뒤에다가 그 가운 뒤에 마크가 무슨 마크냐면 태극 마크. 태극 마크를 달고 왔다는 얘기예요. 요게 태극 마크 달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다른 분이 물었어요. 왜 그 가운을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주역이라는 이 공부를 해가지고 물리학을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간의 심리학도 이 주역책에 나왔죠. 인간의 심리는 어떤 심리가 있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남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본다. 남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기 때문에 주위에서 모습을 저 사람 저걸 왜 저래 이렇게 해가지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보통 사람이다. 남 잘 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논삼을 배웠보다 그 정확한 말씀이야. 그건 일반 사람들이 그래요. 그걸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심리학이 있지만 이 주역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외계인이다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 그게요. 그래서 이제 좀 실적인 표현을 하면 멀리서 보는 등대가 아름답다. 등대가 아니십니까? 여기서 보면 강의로 쭉 이렇게 나가면 저 끝에 등대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름답죠. 특히 밤에 어두워해질 때 그때 보면 더 낭만적이지. 막상 등대 가서 보면 밑에 보면 쓰레기 담배꽁초 병 깨진 거 많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등대가 아름답다고 외견을 하는 수가 있어요. 외견. 그러한 심리가 누구나 전부 다 깔리가 있습니다. 그래 주역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주역의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거 그걸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현실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 현재 주역을 강의하는 분들이 많이 좀 있어요. 뭐 이게 또 여러분들 중에도 음양오형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지시는 분도 있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주역에 대해서 1989년도에 89년이 한 3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명문당행이라는 책방이 있습니다. 서울에 명문당에서 인생 384호. 그걸 했는데 명문당이라는 책방에는 일반 책을 뺏겼다 그래 비슷하다고 하면 이 책을 출간을 안 해줍니다. 그때 그 당시에 30년 전에 인생 484호 요 책이 했는데 책이 좀 잘 좀 나왔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주역인데 이 주역 중에서도 이렇게 심오한 주역은 책에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걱정할 때 미래를 또 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역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활용하는 동의보감 책에 보면 전부 다 주역적인 설명이에요. 뭐 퇴음인, 소음인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 기룡 판단의 기본서, 기룡 판단을 하는데 아주 이것도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는 소강절 선생, 소강절이란 주역에 완전히 그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요 삼국지에 보면은 이 주역을 활용해가지고 특히 보면 제가 보면 않습니까? 뭐 동남풍을 이렇게 뭐 이런 프로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합니다. 막 길을 하고 이래가지고 동남풍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진짜로 동남풍이 일어나요. 그거는 그 사람이 힘으로 동남풍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역을 다 가지고 매달 며칠 뭐뭐 시에는 여기서 동남풍이 나온다는 걸 주역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숫자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작전을 짜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하니까 진짜 동남풍을 쫙 이렇게 켜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뿅 가는 거야. 뿅. 왜 뿅 가느냐? 일반 사람들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했던 대단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주역을 이제 8개인데 8개를 좀 더 보면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1에서 8까지입니다. 1에서 8까지 원리를 하늘, 영모, 불, 물에, 바람, 물, 내 산해가지고 8개입니다. 8개. 근데 대한민국 태극기에는 복잡하게 8개를 못 넣으니까 4개만 넣는다. 몇 번이냐면 1번 있죠. 하늘. 그 다음에 요거 이제 3번 불. 그 다음에 6번 물.
그다음에 8번 땅.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다음에 물이 있고, 그다음에 불이 있고. 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8개를 넣으면 국기가 복잡하니까 4개를 잡아넣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특성입니다. 이거는 하늘, 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부 다 개성이 나오고 이 세상 모든 물질을 8가지로 분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서양 철학에서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8가지로 분류를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서양에서 아주 그런 사람들이 이제 탈레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헤라크레이토스 뭐 이런 분들은 불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인체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죽어가면은 4가지 지수화풍 그렇지 물로 돌아가고 불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지, 수, 화, 불 그 다음에 풍, 바람 이 바람이라는 게 뭔가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8개를 가지고 아까 이게 미래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미래를 보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걸 8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8배. 대한민국 태극기를 4개인데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뭐 좀 이상한 데 생각하지 말고 궁금한 거 있죠. 지금 뭐 무슨 일이 있는데 요 일이 성사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혹시 궁금한 분이 있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내가 주역을 이용해서 미래를 보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궁금한 거? 예. 제가 그 보증심사 하나 넣은 게 있는데요. 예. 그 일이 될까 안 될까? 이게 12월 중에 승인이 날지 않을지. 오케이 말이. 오케이 좋아. 굿. 그런 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근데 그 말씀 듣는 어느 분은 좀 부담스럽겠네.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8개월 했죠. 이게 뭐냐면 대나무입니다. 8개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종교 이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6,500년 전부터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 누구나 다가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나 다가 예지력을 가지고 있다. 예? 예지력.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이 있죠. 주의봉. 꿈이 정확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한 25년 전인가 건설회사 경리가 꿈이 너무 정확해가지고 그거 하죠. 입찰거든요. 입찰. 이 여자가 87.35% 증가해가지고 되니까 사장이 이거는 봉급이 아니거나 이거는 만약 보너스에다가 아니나 엉망 그냥 꿈으로서 온 그것도 뭐냐면 예지력이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직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이 주역을 제가 설명하는데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예지력을 내가 그냥 금방 판단하기가 곤란하니까 주역이라는 책을 이용을 해서 내가 도움이 되겠다. 자, 첫째 어떻게 뽑느냐? 요건 오케이 당첨. 조금 보세요. 자, 주역이 8개인데 이 8개를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서는 이 8개가 있죠. 8개. 8개인데 8, 8이 64. 8 곱하기 8은 64개가 있습니다. 64개가 있는데 이 64개는 64개를 엮어서 만드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긋게다 뭐 이런 식으로 괴가 됩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상괴라 하고 이걸 하괴라 해요. 그 다음에 동효라고 했습니다. 동효라는 것은 어떤 효가 동하느냐? 여기 1, 2, 3, 4, 5, 6 1, 2, 3, 4, 5, 6 중에서 어떤 것이 동하느냐? 이제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요 번호는 제일 끝에 보면 8번이죠. 8번. 요거는 보면 1번이죠. 예. 그럼 뭐, 그 책에 81을 보고 제일 끝에는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괴를 갖다 뽑으면, 이거 주요 괴를 뽑는다. 그럼 뭐, 3번을 뽑아요. 처음 뽑는 숫자를 밑으로 적고, 그러니까 집이 1층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1, 3층입니다. 1, 2, 3층으로 올라가는 하계 밑으로 적고, 그 다음에는 위로 적고, 마지막에는 한 개 뽑는 게 뭐냐면 7하고 8을 빼고 1에서 6까지 중에서 왜 1에서 6까지만 하느냐? 이것이 돈 6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과연 어디에 내가 지금
그게 적게 하냐. 요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번호가 항상 세 자리 숫자가 나와요. 하나, 둘, 세 개. 그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너무너무 주역이 어렵다. 이거. 그 어려운 걸 제가 30년 전에 아주 쉽게 풀이해가지고 명문당에서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보고 그러니까 저한테 감사의 편지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각서하고 자 실제로 한번 빼놓은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인이 말하신 대로 그 일이 잘 될까? 본인이 들어보세요. 네, 본인이 중간에 마음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전에 난 물어본 게 있죠. 뭘 생각하시고 한 개를 뽑으세요. 몇 번입니다? 3번. 그 3번의 밑에 적죠? 3또 넣어가지고 다시 다 8개 다시요? 다 해가지고 섞어야지 본인 몰라야 되니까. 자 지금 생각하실 그 일이 잘 되겠습니까? 몇 번입니까? 5다 말이에요. 5 두꺼운 건 5. 네, 5. 그러면 5, 3이죠? 아니 5 그러니까 3, 5인데 그러니까 그러고 제일 끝에는 7하고 8 빼야 돼요. 까만거 두 개가 7하고 8이요. 7, 8 빼고 자 알고는 준비해 보세요. 4번. 자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면 제가 저기 올라갈 것도 없네. 몇 번입니까? 3, 5, 4인데 밑에서부터 정리됐잖아. 그럼 5, 3, 4. 그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가면 처음에 아까 뺀 거 있죠? 처음 뺀 거 몇 번 했어요? 3이었잖아. 3. 두 번째 뺀 게 5. 제일 끝에 뺀 게 4. 그러면 요 그대로 읽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하계, 상계, 동일가. 그러면 5, 3, 4거든요. 그럼 본인이 말한 것이 5, 3, 4번만 이게 있으면 책에서 보면 돼. 네. 자, 5, 3, 4 찾아보세요. 5, 3, 4. 본인이 직접 쓰는 거니까. 부각이 되길 하리라. 부가 되기는 순지별. 이런 말은 몰라도 돼. 그 밑에 뭐라고 했는가 뭐 가족 구성원 전체가 직분에 맞게 행동하니 화합되고 부유한 집안으로 상승하는 운세다. 물질이 풍족하고 심적으로 흐뭇하다. 곧 잘 된다는 말이야. 박수 안 해.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천만 그 단위는 좀 혹시나 잘못 나올 수도 있는데 요번에 진짜 스물 스물이고 제가 이게 요 책이 지금 현재 보면 되게 뜨끈한 책입니다. 이게 89년도에 나온 책을 30년 만에 보완 수정해가지고 지난 9월 15일 날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9월 15일 날 내가 그 나중에 사인을 남겨봅시다. 잠깐 사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니 이렇게 주역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역의 답은 반드시 제가 주역에서 나오는 답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고 공표, 꽃표, 그 다음에 상표가 있어요. 이 이제 공표라는 것은 뭐냐면은 된다. 이거는 된다. 된다 이게 동그라미니까 요거는 성공. 꽃표 이거는 뭐냐? 실패. 그 다음에 상표가 있어요. 상표는 보류. 근데 여기서 보면 주역이 왜 좋냐면 조건을 따라서 뭐뭐면이라는 말. 오늘 같은 경우는 방금 본인이 뽑은 거 있죠. 요거 5, 3, 4. 이거는 단순한 이거라. 이거는 성공한다 이거예요. 근데 실패한다. 그 다음에 주역이 좀 실패하는데 때를 기다리라. 안 그러면 실패하지만 다른 각도로 틀어봐라. 안 그러면 위에 백을 써봐라. 이런 말도 있어요. 주역이 무조건 콩표코피만 되는 게 아니라 방송론까지 있다. 그 뒤에 보면 성분비기라고 5상을 보시면 돼요. 5, 3, 4를 보고 답을 알고 앞번호 있죠. 앞에 두 개, 53번. 거기 보면 성이 쳐져 있어. 그 다음에 보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학 이 상당히 좋은 거 우리가 너무 흑백 논리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거 알면 저거다.
이런 거 있지만 사람도 마찬가지라. 이 사람 좋은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나 좋을 수가 있고 나쁠 수가 있어.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이 뭐냐? 주역이에요. 그래 주역을 갖다가 주역을 영어로 말하면 the book of 뭐겠어요? 제일 끝에 글자 체인지 변화의 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모임에 가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모임에 가면 재미가 있는데 국민학교 모임에 가면 혹시나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초등학교 모이면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지역으로 모이다 보니까 15년, 20년 뒤에 지나서 오랜만에 본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15년 동안 뭐 했는지 20년 동안 어떤 정신적인 성숙을 했는지 모르는구나. 그 사람이 기억하는 건 뭡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일마가 이게 말이야 버섯도 많고 코 질질 이렇게 흘리는 요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변화된 것을 모르거든. 그래 주역은 하나의 변화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화의 원리고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을 바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수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봤죠. 풍수. 예, 저는 풍수 강의를 많이 해요. 풍수가 뭐냐면 이거 찡하는 게 없네. 예. 그 5번 있죠. 5번이 뭡니까? 풍이죠. 바람 풍자. 5번. 그 다음에 6번이 수입니다. 풍. 그래서 이 풍하고 수. 바람과 물이 부딪혀가지고 풍수다. 지금은 비버풍수를 많이 합니다. 비버풍수라고 뭔가 모질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특히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혹시 부산에서 오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네. 삼정 그린코아 이런 데는 그분들은 이 풍수를 이용해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엄청나게 합니다. 한 12년 전인데 부산, 대구, 서울에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그때 그 당시 분양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전 세대 수백 차량 풍수가 좋다. 이걸 판판에 했다가 전부 올려보라. 그래서 아파트 분양이 엄청나게 잘 이렇게 됐어.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재미를 붙여가지고 계속 그걸 했어요. 그래 하다가 뒤에 이제 그래 하고 몇 년 뒤에는 아파트 경기가 좋으니까 굳이 돈을 들여서 아파트 수익 차감을 할 필요가 있나 이래가지고 그 뒤에 없어지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풍수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맞다 안 맞다 생각하지 말고 이왕에 좋은 거는 풍수가 좋은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서울의 그 오리동에 가면은 최고 분이 있습니다. 신부님도 제가 강의하고 그랬어요. 저희들도 신부님한테 배웠어요. 저희들도 신부님한테 배웠는데 수백 풍수는 아주 중요해요. 풍수.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이 주역이라는 학문에서 나왔다. 동의보감에 나온 거 음양? 이거는 전부 이겁니다. 음과 양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가 양측이다. 양측이란 말은 뭡니까? 속이 뜨겁단 말이에요. 그런 애한테 아무리 인상이 좋고 또 애들 또 돈 비싼 거 있죠. 그런 걸 부모들이 미긴단 말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그 애가 어떻게 됐냐? 몇 년을 묵다 보니까 전치가 됐어.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는 좀 없을 것 같네. 왜냐면 우리 나이 정도 제가 이런 말을 부모들이 전부 다 인정을 해요. 열이 많은데 그걸 모르고 비싼 거다 해가지고 돈 좀 더 자랑한다고 뜨거운 애를 빨리 크고 머리가 좋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말장으로 먹어요. 뜨거운 열이 있는 체질한테 열이 있는 그러니까 약초, 불 이런 거 쓰면 완전 박살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음양이들은 전부 다 아까 말한 상대성 원리를 했죠. 상대성 원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요거는 그러니까 소주단 말이에요. 소주. 요거는 이제 맥주단 말이에요. 자 소주가 하나 있어요. 소주가 양입니까 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여러분들 대답할 겁니까? 소주가 양? 또 정답을 맞춘 분들한테 내가 이거 좀 있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상품이 있는데 소주가 양입니까 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소주는 양도 되고 음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일 때 정답을 아직 못 맞추시네. 상대성원이라고 지금 빠지게 말하는데도 그러네. 상대성원이라고. 왜냐면
소주하고 맥주하고 있으면 소주가 양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두 개를 그려놨기 때문에 솔직히 양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사실 맞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잘 모르는 거라 소주만 보면은 소주하고 맥주하고 있으면은 소주가 양이 나는데요. 근데 소주가 있고 그 옆에 또 말로 하자면 이 양주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소주하고 양주를 보게 되면은 양주가 양이고 소주가 음이 된다는 거야. 그래 뭐 상대성물이라는 거지. 그때마다 정해진 법칙이 없다. 이걸 네 글자로 말하면 무유정법, 정해진 법칙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주역 여러분들이 뭐 깊이 공부해라는 말씀은 안 합니다. 주역은 더보고 CHAG단 말이야. 변화된단 말이야. 사람은 누구나 다 변화되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사람을 한 가지로 고정화시켜서 그 사람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항상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변화되는 원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천존지비하니 일어났습니다. 이게 천존지비다. 천존 땅지자 지비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주역에서 보면은 하늘 땅이니까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고 그래서 하늘은 높은 데 있고 땅은 낮은 데 있다. 이 천존지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천존집인데 요걸 이제 천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말로 남자 지는 그러니까 여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존여비란 말도 여기서 쓴다는 거예요. 근데 남존여비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뭐 남자는 대단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위치상으로 해가지고 옛날부터 남존여비란 말이 주역에서 나온 말이다 이거지. 근데 한문이라는 것이 참 묘하잖아요. 한문이. 그때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남존여비를 남자는 존도 해주라. 무엇을? 여자의 비를. 그러면 비가 남자가 존중해줘야 될 그런 여자의 비가 있어요. 남존여비. 비모로 시작돼. 그 혹시 좀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하시면 또 한 개 선물 드리겠습니다. 비모로 시작되는 거. 틀리도 좋고 맞아도 좋고. 남자는 여자의 무엇을 남존여비란 말이에요. 남자는 존중해주라. 여자의 비를. 비. 네? 비밀? 누가 말했어요? 오케이. 비밀 맞아요. 그 1번. 1번 비밀. 여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돼. 왜냐면, 따지고 보면 남녀간으로 치면 남자가 오히려 입이 좀 쌀 경우가 많아. 솔직한 말로.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비밀 또, 비자금? 비자금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부자. 그러니까 비용이나 비자금 비슷합니다. 남자, 여자가 여자한테 비용은 꼭 비용이 아니고 뭐 말하고 대가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투 운동 생기고 막 이렇게 난리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옛날에는 뭐 그래도 뭐 15년 전 사건이 나오고 30년 전 사건이 나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비용이나 대가를 잘 치렀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마음에 꼬마 있다가 이제 미투 운동이 생기고 막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비용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까요? 남존여비를 우리는 주역에서 나오는 남존여비를 현대적 감각으로 우리가 재번역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밀, 비용, 비위를 맞춰줄 줄 알아야 돼. 비위를 맞춰준다니까 뭐 다들 보면 시부르가 이런 거. 비위를 좀 이렇게 남자는 여자의 비위를 맞춰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아니 묘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비명입니다. 비명. 요 네 가지. 이래서 이제 남존여비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현대적인 남존여비를 번역을 이렇게 한다. 막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거 태극기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끝에 있는 게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태극기인데 저 그 밑에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호,
박영호가 그때 일본에 갈 때 옆에서 만든 태극기고 지금 제일 끝에 게 현존하는 태극기다. 현존하는 태극기 보면은 하늘, 땅, 물, 불, 네 가지가 아주 정확하게 좀 다 적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정확하게 외우시기가 좀 힘들면 3, 4, 5, 6 이렇게 됩니다. 3, 4, 5, 6. 자, 제일 끝에 거는 작게 3개죠. 3, 밑에는 4. 저쪽에, 그 오른쪽에는 5, 이렇게 6. 3, 4, 5, 6. 그게 근본감리. 근데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그래도 태극기에 대해서 조금 요런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좀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주역을 말하다가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요 아까 그 요사 결정됐죠. 이걸 갖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글자 힘이 있어 보이려는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이명박 뒤에만 첨다 생략합니다. 예,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되었을 때 대운항한다고 난리를 치겠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 말인데, 그래서 이제 이 월간지에서 내한테 그 주역을 하니까 주역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대운항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 그 당시 제가 이 글을 올린 거예요. 쭉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고 제일 이렇게 보면 있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운하는 절대로 하에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주역에서 이래가지고 이 내용을 월간지뿐만 아니고 몇 군데 전부 다 언론에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야자 서울대학교 교수분들이 430명이 대운하 반대 서명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4대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또 주역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건 제가 왜 12년 전에 사건을 가지고 왔느냐. 요 근래 사건만도 많아요. 그러나 이 주역은 12년 전에 말했는데 전부 다 맞았더라. 주역 이거는 예언하는 거니까. 국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까 전에 이제 본인이 받는 거는 개인적으로 내 일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요것도 이제 2009년도죠. 그때 이제 요겁니다. 그런 왼쪽에 있는 게, 이것도 어느 잡지사에서 그때 당시 5월달입니다. 5월달에 그러니까 그해 그는 2009년도 후반기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 글을 좀 적어달라.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원고를 주면서 11월 둘째 주에 북한에서 별이 터진다. 그러면 요 밑에다 적어놨어요. 북한의 별이 뭐냐? 북한의 별이라면서 북한에서 막건 평양을 가까이 하지 마라. 살성 중중이라. 살성이 중중이라서 그들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 호에서 7월 15일자에 됐는데 실제로 그해 11월 11일 서해 교진이 생겼어요. 서해 교진이 생기고 그 다음에 3월달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안함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주역을 해서 이제 이런 글을 많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이 아는 사주가 뭐고 주역 뭐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사주가 맞다 틀리다 떠나서 일반적으로 사주는 전생이나 거꾸로 하지만 내가 태어난 연월 일시는 바꿀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963년 3월 15일 날 태어났는데 이런 거는 평생 죽을 때 바꿀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는 불변적이단 말이에요. 근데 주역이라는 것은 뭐냐? 제가 요 강의하는 건 주역은 전생 플러스 현생. 내가 이때 태어나면서 40년 동안 43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일 플러스 그걸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가 성립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역의 성공 법칙은 이 주역에서는 노력 플러스 알파가 돼야 성공이 된다.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주역이 그 두꺼운 책이 있죠. 그 두꺼운 책에도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아마 조금 어느 집에 가면은 그런 걸 말합니다. 그 집에 붙여놓은 걸 말하지. 액자라는 가운 비슷한 거. 그런데 보면 좋은 말이면 적선지가 필요여경.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적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적선을 쌓아. 적선을 쌓아야 경사가 생긴다. 근데 적선을 쌓아서 경사가 생긴 것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까 현대인들한테는 이 말이 와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실제로
저 말을 하려면 상당히 많이 긴데 적선을 해가지고 잘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생각하시면 중국의 그분이 적었는데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운명을 바꾸는 법. 그거는 뭐 오래된 책인데 그 사람들은 사주, 팔자 이런 걸 아주 안 믿고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 그 내용이 전부 다 적선을 해놨어요. 주역의 원리가 적선지하는 필요의 경이다. 반드시 경사가 생긴다. 이게 이제 주역에서 말하는 성공법칙입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보면 책방에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성공하는 사람 뭐 7가지 몇십 가지 이런 책이 많다기 많은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주역이라는 한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니까 적선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럼 적선이 과연 뭐냐? 적선. 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적선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일반적인 사람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하잖아요.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 아직 이거 가지고 거기에 주면서 판단하는 거야. 따뜻한 말 한마디. 화의 기운. 양의 기운으로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이 적선이다. 이렇게 생각된 거야.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나고 하는 건 전부 다 접촉을 했죠. 접촉을 하는데 지금 젊은 애들은 접속 시대잖아. 접속.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뭐 지난번에 보니까 울산에 직장에 있다가 뭐 이러면 말로 한 생일날인데 그래 카톡으로 문자 왔어요. 아버지 생일을 축하하니까 용돈 조금 보냈습니다. 이러고 끝이야. 접속만 있고 접촉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성이 어떻게 돼? 매만해진다 지금. 그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응? 지금 시대는 접속의 시대야. 접속. 근데 이게 원래는 접촉을 해야 되거든. 응? 접촉을 하면서 그 사람의 눈빛 보고 그 다음에 감정도 보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감정이 생기라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대응책이 생기라고 따뜻한 정이 생기는데 접촉을 안 하고 접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버지한테 문자 보내고 뭐 용돈 좀 보냈으니까 내 할 일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약간 동떨어지지만 지금 60살 전후의 어르신들은 상당히 머리가 아픈 거야. 우리가 어릴 때 공부했던 거 효 이런 거 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 이런 거 완전히 보면 다르거든. 그러면서 술 마시면 요새 젊은이들 어쩌고저쩌고 우리 딱 그러지 보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당신은 젊었을 때 그만큼 잘했냐고. 그러고 지금 시대가 바뀌면 그렇게 받아줘야 돼. 그렇게. 아니 봄이 지난 여름에 가면 가을 가는데 그걸 어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지금 시대에 맞게끔 잘 해줘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역의 성공학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계가 없어가지고 몇 분 정도 남은 거 모르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자,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게 바꿔. 주역이라는 것은 바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바꿔야 되겠지만 자, 평균적으로 보면 김대중이라는 분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죠? 아니, 옛날에 이렇게 적었어요. 김대중 이렇게. 근데 이분이 성당에 다니고 이래서 뭐 한문이 어디 가니까 뭐 가는 데마다 안 줘서 섭디다 이러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바꿨어요. 중자만 바꿨어요. 예, 저 있잖아요. 가운데 중으로. 그래, 파일하기 상대에서 저 중자 바꾸고는 전부 다 다음은 15획수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9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어쨌든 저 이름을 바꾸고 잘 됐고 15대 대통령 했어. 15대 대통령 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뭐 성명이나 아우는 상당히 우리가 그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하시면 좋은 걸 잘해야 돼요. 굳이 나쁜 이름을 말라고 할 거냐고. 누구 말도 개똥이 이런 말을 들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죠? 개똥은 너무 평온한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로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이름 바꾸고라든지 왜 제가 이걸 적느냐면 내 분위기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내 옷 색깔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전부 다 바뀌어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땅을 보러 갈 때 누구나 다 처음에 보는 게 뭡니까? 그 주위를 보잖아요. 아, 이 땅은 사면은 돈이 될까? 그 돈이 안 될까? 왜냐? 환경을 봐야 되니까. 이게 아파트 지으면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게 뭐냐? 환경이다 말이야.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게. 똑같은 글자인데도 이 글자를 읽을 때도 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틀린단 말이에요. 이거 뭐 12, 14, 지금 이거는 13이구나. 이거는 A 시리즈 뭐예요? 똑같은 글자인데 이거는 B네. 이런 식으로 환경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그래서 주의가 바꿀 수 있는 것. 이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제가 이름을 이렇게 한번 빼봤습니다. 그 요거는 제가 2000년도부터 이것도 이간질 해놨는데 1대 때부터 이제 사실 김대중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요. 1대 때부터 그 다음에 김영삼이 김대중 노무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시면 유튜브 있죠. 예. 휴대폰 유튜브에 저 이름까지 쓰면 맞다. 그 앞에 있죠 책자에 이해수입니다. 이해수 해수욕장 강한리거든요. 이게 강한리 해수욕장. 근데 강한리를 빼고 이해수 치면은 제가 요 동영상 올리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역대 대통령 박근혜도 1년 전에 말했고 이명박이도 1년 전에 말했어요. 문재인이도 1년 전에 말했고 다 전부 다 1년 전에 동영상 올려놨어요. 실제로 전부 다 그대로 전달되었어요. 왜냐? 그 사람들 사도한 것이 아니고 이름만 가지고 그래서 그 원리를 하죠. 원리. 여기가 원리를 전부 다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풍수다. 까지 풍수 있죠. 자, 글자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밝다. 이게 이제 풍수입니다. 명당이란 말이에요. 명당. 그래서 기운이 상승한다. 이런 거고, 모든 물건은 각자의 고유한 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내가 상승상승을 잘 하느냐. 그래서 풍수는 바꾸는 것이다. 내가 숫자도 바꾸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들. 휴대폰 한마도 중요하지만 은행의 비밀번호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혹시 은행의 비밀번호 뭐 하면 좋으냐? 꼭 저한테 물어주신다면 나중에 식사 시간에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오늘 온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그냥 내가 받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일반 숫자보다도. 왜냐하면 차 넘버, 휴대폰 넘버보다도 은행은 돈을 넣는 창고란 말이야. 그 비밀번호가 3878이 좋은지 자기가 좋은 숫자가 있고 나쁜 숫자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앞에 놓인 책자 있죠. 거기도 전부 다 적어놨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오늘만큼은 복채가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애용해 주시기를. 그게 뭐냐면 풍수라는 거야. 바꿔줘야 되지. 색깔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이 옷하고 똑같이 입고 나서 강의도 되지만 이 옷을 입고 나온단 말이야. 이것도 한 개 풍수도 이거야. 병원에 있어요. 대학병원 밑에. 대학병원 밑에 점심시간에 가. 밥을 먹어. 그러면 저 사람이 환자 보호사인지 의사인지 몰라요. 근데 밥 먹고 나서 병원에 가서 뭐 하면 그 아들 그 돈 있죠. 의사가 있는 순간에 이 사람 의사구나 이런다니까. 그게 풍수예요. 우리가 말을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원리거든요. 옷에 따라서 변화가 좀 더 바뀐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마인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숫자 있잖아. 그건 은행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산업뿐만 아니고 또 특히 고등학생들은 만약에 3, 4가 내한테 좋은 숫자다. 걔도 칠 때도 마찬가지다. 객관식 있지. 1번 치니까 3번 칠 때는 니는 있잖아. 3번을 치라. 이라는 거야. 3자가 좋으니까. 1, 2, 3, 4, 5 중에서 고를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도 엄청납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틀린다. 근데 제가 왜 했냐면 풍수라는 거는 그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나의 현재 위치를 바꾸느냐.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풍수 중에 제일 한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네. 우리가 국민학교, 그리고 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대한민국이 토크정책이 되었어. 이게 뭐냐? 일본의 사고방식, 일본 식민정책하면서 첫째 뭡니까? 대한민국 문화 정치를 말살시키게 되기 때문에 토끼를 한다 쪽에. 근데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일본 한일 합방하기 전에 그 전에 1800년도 말에 나온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 그림인데 그 대한민국이 말이야 이렇게 훌륭한 역사적으로 보면은 호라이산인데 이러면 안 되니까 일본 애들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꿔버린 거예요. 너 나라는 통태가 정치를 말살시킨 거야. 숭례문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아주 좋은 일인지 돈이문 이런 거 뭐야 성냥문 야 남쪽에서 생겨 남대문 동쪽에서 생겨 동대문 이거 전부 다 일본 애들이 받은 거예요. 왜냐 문화를 말살시키라고. 그게 지금 다 풍수단 말이에요. 풍수에서 길을 죽이고 그거 말고도 많지. 전국 명산에다가 뭐 말뚝 받고 지랄 입학하고 맞춰도 이랬지. 그 안은 나중에 이제 그만 어퍼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이거 여기 아까 이렇게 동영상을 제가 한번 틀어드렸는데 요거는 이게 아주 뭐 짧은 거예요. 근데 1분짜리인데 요건 아주 보면 짧은 겁니다. 1분짜리니까 잠깐 한번 봐서 짧은 겁니다. 앞에 불 좀 끄시면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화해해가지고 계속 오래 걸렸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비고책을 지금 단계에서는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고책의 방법으로서 바다사자라고 씁니다. 그 독도의 바다사자가 15,000마리 정도 있었는데 1900년 초부터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사자를 상징을 해서 그 태국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해태의 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과 악에 대해서 판단을 아주 잘하는 신비의 동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태는 또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해태를 수국과 암컷, 음과 양을 표시하고 바다사자를 우리나라 태극의 모양으로 해서 그 비보를 독도의 동도 쪽에다가 설치해서 앞으로 절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넘보지 않도록 비보 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제가 그 이런 뉴스 났어요. 그래 했는데 실제로 제가 말해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연의 일치로 2015년도 해놨죠. 2015년도 8월달에 독도에다가 강치를 해양수산부에서 나왔습니다. 강치야 독도야 통해바다야 사라지간 강치를 기념하여 비를 세워놓으니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이 방송을 했지만 조선일보뿐만 아니고 그때 그 당시 대한민국의 애국 신문이라는 데는 다 났어요. 왜냐 국가를 갖다 살려주는 이런 내용을 제가 그냥 발표했거든.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독도의 강치가 설치됐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들 배치를 바꿨어요. 요거는 동사의 기니까 제가 틀어줄 수 없고, 그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MBC 텔레비에 나갔고, 국회의원 할 때 국자가 이게 뭐냐면 옛날 겁니다. 여기 있죠. 근데 지금 바뀐 거는 저렇게 국회의원 바꿨어요. 왜냐하면 본회의장에 가면은 지금은 그럴까지 보죠. 본회의장에 가면은 자기들이 있잖아 모양을 낸다고 테를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동그라미로. 이게 이제 동그라미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글자가 통다는 거지. 요거 동그라미를 한 개 테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의욕 할 때 혹자다. 이래가지고 제가 신문이 그러니까 박병서 의원 등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국회 배치에 관한 규칙안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 경실련 한가락해 모여가지고 2014년도에 저런 식으로 국회 배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를 찾아갔어요. 국회 어딜 갔는가 사무처에 국회 배치를 바꿔야 하는 장본인이 내니까 그 자료 참 하고 막 얼려놨는다고. 그래서 내가 뭐하러 왔냐. 그래서 국회 배지를 내 때문에 바꿨으니까 우리가 국민 그 제안자로서 내한테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랬어요. 그렇지만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이해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여하튼간에 저렇게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풍수라는 겁니다. 아까 이름이나 마찬가지 이름, 상호 전부 다 마찬가지 호 옛날에는 나이가 20살 때 자를 짓고 40 정도 되면 호를 치고 했잖아요. 호를 지을 때도 자기한테 맞는 걸 지으면 좋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맥이라는 게 있어요. 수맥은 여러분들 책자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수맥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저렇게 모르고 수맥파 위에서 생활을 하면 아주 나쁜 이런 기운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수맥파 자가 진단법은 짝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서울에서도 그렇고 서울에 그 잠실이 오셔서 살던 지하에서 불이 나가지고 3층이 8명이 다 죽었어요. 오후 3시 43분에 불이 났는데 근데 2층은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1층은 저쪽으로 그러니까 돌아앉았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2층 피해는 그게 이제 신문에 많이 났어요. 그리고 MBN에 그 당시 텔레비전 나고 그게 뭐냐면 풍수를 했기 때문에 요거 맞추면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때 그 당시 한국일보에 나면요
잠시 보시면 실제로 그때 그 타이밍이 좋았어요. 이것도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나시면 눌리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2층은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주역에서 건강. 그래서 요거 마지막 하기 전에 부산에서도 여기 이제 부산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요 상공회의소 옛날에 신정택 씨가 여기서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는 하도 부산시하고 아주 연결 잘 됐어요. 그분도 성당에 다니는데 맞자마자 저를 불렀어요. 자리가 앉으니까 머리가 좀 뒷골조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치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 지금 또 송도 혹시 여러분들 왔으니까 그래 부산 송도 혹시 가보실 기회가 생기면 가보셔도 되겠네. 거기 가면 이제 그 있어요. 케이블카가 있어요. 케이블카 하는 업체가 이제 그것도 건설업체인데 대원이라고 대원에서 했는데 그분들도 제가 작년 말에 그 사무실 다 봐주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옷 맞으러 참 해가지고 수맥 풍수 전부 다 보고 막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는 전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요 원래 있은 거는 산업은행이 이제 여기 한 4년 전에 대우등원에 말썽이 많아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이제 수면을 봤는데 산업은행 그 장자리하고 그 옆에 앉은 그러니 비서자리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놀래더라고. 비서가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또 낙태되고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둔데 가슴 아파하면서 막 이런 연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수맥 풍수 이런 걸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화할 줄 알고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데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맞는 옷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상대를 보는 방법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건강이다 말이야. 건강 주역에서 건강은 뭐냐? 암이 걸린다. 암이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암할 때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병할 때 점점점 이렇게 적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죠. 하나, 둘, 세 개. 이게 뭐냐면 탐욕스러운 마음이고 이게 뭐냐면 성내는 마음이단 말이야. 탐욕스러운 마음, 성내는 마음. 요거는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탐내고 성내 어리석은 것이 밑에 뭡니까? 상해하죠. 상과 같이 많으면 암에 걸린다.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암이라는 글자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은 작게 욕심을 작게 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도 조금 작게 먹고 과불유급이라 이런 말 되죠.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한조결. 두한조결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머리 만지고 계시네. 요것만 쓸 때 머리 두자.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에는 누군가 구들막이 있었는데 구들막을 가르치면 되는데 지금 구들막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집에서 주무실 때 창가가 있지. 창 있는 쪽으로 머리를 두시면 됩니다. 꼭 창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거 말고도 보는 방법이 있어요. 방에도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머리를 차게 하려면 창문 있는 쪽으로 머리를 두게 하면은 상당히 좋다. 그게 이제 두한 쪽에 항상 요거는 다리는 따뜻하게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팁포인트 목욕탕에 갔다. 목욕탕에 가면은 우리가 탕 안에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탕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렇게 앉지 말고 다리를 모으세요. 모으라는 말보다도 붙이세요. 붙이는 순간에 밑에 온도와 위에 온도가 거의 비슷하게 같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말로 하자면 혈액순환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땀이 좀 빨리 나는데 붙여야 됩니다. 붙이면 나도 모르게 반전해서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도 보시면 기가 이렇게 갑니다. 여자들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고 자, 그거 상관없이 일단은 앞으로 사우나 이런 데 갔을 때는 다리를 붙이는 그거 한 개만 해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 속이 아픈 사람들 위장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고약물이 필요가 없어. 요거 하면 됩니다. 음양탕이라는 건 생수탕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동의보감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바로 집어넣어 나와. 컵이죠. 컵. 지금 바로 시키면 돼요. 컵에다 따뜻한 물을 먼저 받고 뒤에 찬물을 붓는다.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되면 미지근한 물이 되죠. 그 물을 바로 마시다.
그 말을 듣고 부인이 남편이 위장병 고식해갖고 그 따뜻한 찬물 만들어가지고 보온백이잖아. 보온백에 넣어가지고 이걸 꼭 이렇게 드시라 하면 효험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바로 마셔야 돼요. 따뜻한 물, 찬물. 따뜻한 물 보고 위에 찬물 보면 그 사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류 현상이 생겨요. 물의 분자가 탁 나와요. 그 물, 살아있는 그 물을 바로 마시라. 이게 음양탕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처음 탱기잖아요. 음양.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는 주역에서 근거로 해서 나온 건강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 칭찬. 이 세상에 저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고 아는 사람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 친구야 반갑다. 야 근데 너 요새 있잖아 얼굴이 좀 안 좋네. 그 말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그 말 듣는 사람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안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이거 지랄하고 잡아야 돼. 내한테 지금 왜 줬다고 이러다니까 그 말 못해도 소리서 돈 안 주고 말 한마디 가지고 사이다 가지고 진짜 어리석은 사람 네 요새 얼굴 좀 안 좋네. 그거는 빙시 쪼다라고 볼 때는 차라리 말할 거 없으면 그냥 다른 거 하든지 안 그러면 야너 있잖아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상당히 좋은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말해주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칭찬이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 그래서 이제 군자는 주역에 어떤 말을 하는 거면 이건 이제 공장이 말했어요. 은행은 군자지 축이라. 은행 말과 행동인데 행은 차가우지만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더라.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항상 주위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라. 이제 이것이 제가 배운 거, 이래가지고 오늘 건강으로서 이 강의를 마쳤는데, 혹시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 보통 때 있잖아. 편도통이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머리 아픈 사람들 없어요? 이게 아프다, 저게 아프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아서 그런 말을 혹시 뭐라고 하는가요? 그런 분들 나한테 살짝 오세요. 제가 오늘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가면서, 이 말 하고 마칠게요. 여기, 보자. 이게, 이게 겁니다. 그냥 이렇게 나무예요. 예를 들어, 오뎅 묻어도 되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부모님이 아프다. 이건 제가 100% 상담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왔으니까 뭔가 제가 여러분들 선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꼬지를 18개나 19개를 만든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묶으면 돼요. 이걸 이렇게 2개 만들어도 되고, 여기 30년 동안 빈도통에 앓은 자기 어머니가 너무 살잖아. 약 먹는데도 잘 안 나서. 요걸 주니까 3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이 양반도 피할 많이 해. 근데 나 왜냐면, 이거 판다고 해서 얘한테 보면 말라줘서 하죠.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이걸 강조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했죠. 주역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성공한다? 적성지가는 필요 여경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선을 쌓는 거란 말이야. 물론 적선 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걸 가지고 아픈 부위를 찔러요. 이게 제일 좋은 건 남이 찌르는 것보다도 본인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찌른단 말이야. 이렇게. 어때요? 그렇지. 시원하지 않던데 시원하게 해야지. 요렇게. 예. 그래, 요걸 본인이 하면 좋은 게, 본인이 약간 아플 정도로. 예. 요 2가지. 요걸 갖다가 2개로 한번 상당히. 그래, 개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18개에서 20개 정도. 왜냐하면 18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변화의 숫자라. 방모시도 18년 만에 하다가 어렵고 이런 게 많아요. 18곱하기 얘기하면 36이잖아. 36, 18은 변화의 숫자란 말이야. 이제 이런 것까지 강의를 하려면 100분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선물하는 거는 이거 실질상입니다. 머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데 무릎이 간혹가다 아프다. 있죠? 피가 여기서 좀 나쁜 피가 나요. 할 때도 아시밀이라고 그 주위를, 아픈 주위를 요거 가지고 꾹꾹 눌려주면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왜 내가 머리를 먼저 말하냐? 머리 아픈 거, 빈도통, 전두통, 부두통을 떠나서 요것만 눌러주면 100% 나는 거라.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머리 아픈 사람 내가 몇 개 공 가지고 왔으니까 살짝 오셨는데 그럼 내가 내 엄마 오늘만큼은 무료로 쓰라고. 자, 너무 이렇게 조금 짧은 시간에 제가 저 나름대로 강의했는데 질문 혹시 있습니까? 질문? 예. 아파트 고층과 저층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요즘 이제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예, 예. 초고층 한 40층, 50층에서 사는 거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이 있는지. 예. 제가 여기 우리가 한 18, 9년 전부터 전부 다 아파트들이 초고층화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요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전부 아파트마다 쓰는 나는 그걸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주 좀 뭐가 좀 잘 못됐다. 주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역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쁜 점은 제가 굳이 말을 안 하더라도 사실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 15m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그래 30, 11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가 18m에서 21m 나와 있어요. 더 위로 올라가면 산소 공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주 안 좋은데 실제로는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현재의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고 현대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알고 생각하자 이거지. 예. 그래서 방금 말씀에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이 되나서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리의리하죠. 예, 의리의리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진이 안 났지만 지진하면 뭐 더 빨리 빽 할 수도 있고 뭐 등등. 예.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풍수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앞에는 무료로 뒤에 산이 있고 배산임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배산임수 중에서 제일 발달한 데가 지금 한남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배산임수하고 상관없이 반대로 강남 지역이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예. 그건 풍수질서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 지역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서 있어서 막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건 풍수지리서상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예. 아주 좋으시군요. 자, 서울에 보면은 서울의 한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볼록 티 나온 데가 무슨 동이냐? 압구정동이에요, 이게 압구정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을 해가지고 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그리고 요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중간에 또 보면 청계천이라고 있습니다. 청계천. 예, 그런데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압구정동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더라도 옛날에 보면 사대문이 있었잖아요. 여기 사대문이 있었고 요 말로하시 임금님이 사는데 이놈의 땅을 보니까 강이 그냥 이렇게 강이 아니고 톡 튀어나오거든. 그래서 요 자리를 아주 안 좋게 갔어. 그런데 해필이면 이 압구정동이 뭐냐 하면 그겁니다. 젊은 아들 외국 문물 있잖아. 옛날에 꽤 오래전에 외국 문물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판치는 데가 그때 압구정동이란 말이야. 왜냐? 우리나라를 치는 형상이야. 그러니까 신식, 머리 파마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압구정동이 난리가 되겠지. 그럼 이 한강으로 봐서는 이게 동쪽이고 서쪽인데 서쪽이 먼저 일단은 발달이 되는 거야. 이게 왜냐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 예를 들어 마포 정도 됩니다. 한 30년 전에 마포 지역이 발달됐어. 그리고 올라와 여기가 여의도 정도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올라와요. 지금 가장 또 잘 되는 데가 여기가 뭐냐면 하남시 이런 데 동쪽.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풍수적으로 이래가지고 계속 올라오면서 발전한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할 때, 그 이제 음양오역인데 오늘 시간에서 음양오역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남자가 들어가는 동네 있잖아. 여기도, 예를 들어 서울도 마찬가지고, 남자는 동서남북 할 때 남자는 따뜻한 그 남쪽 나라죠. 남자가 들어가는 동네는 상당히 좋아요. 동네가. 언제는 발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들어가는 동네. 그러니까 서울역에도 보면 저도 쭉 해봤는데, 남자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데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실 분들은 나중에 식사 시간에
질문하시죠. 너무 강의가 시간이 있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제가 표현하는 중에 뒤에 거스리는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 강의 기법상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앞으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이